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Mr. Dealmaker냐 아니면은 Mr. Tariff냐,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협상의 명수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관세의 명수가 될 것이냐, 이런 풍자적인 예상들이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역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또 멕시코와의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서 관세의 칼을 휘두르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뜻대로 될 것이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평론가들은 오는 9월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우세한 고지에 있게 되는데, 그러나 그 이후에는 걱정거리가 쌓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9월이 되면은 일반 미국의 소비자들이 이 관세와 봉쇄의 피해를 실제로 피부에 느끼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 선거철이 본격적으로 가을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멕시코에 대한 관세 인상 마감일이 바로 내주 월요일입니다. 어제 미국과 멕시코가 협상을 계속했고, 그런가 하면 Federal Reserve가 경제 위축을 우려해서 금리 인하를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고, 미국의 이딴 관세 또 봉쇄 정책으로 내년도 세계 경제가 평년보다 크게 둔화될 것이다 하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계속이 된 미국과 멕시코와의 협상 진전은 어느 정도인지, Mr. Dealmaker냐 Mr. Tariff냐 라는 말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제 미국과 멕시코의 협상 진행 상황입니다. 수요일에 펜스 부통령과 멕시코의 외무장관이 협상을 했고, 어제는 양측의 외교 그리고 법률 관계 고위층들이 협상을 계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관세 인상의 데드라인이 6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양측이 어제 집중적으로 다룬 문제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멕시코가 과테말라 국경에 얼마나 많은 보안 요원들을 배치할 것인가 하는 문제고, 두 번째는 망명 신청의 규정과 절차를 얼마나 바꿀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국경 수비 강화의 문제는 멕시코는 이미 6천 명의 병력을 과테말라 국경에 증강하기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달에는 멕시코가 8천 명을 추방을 했고, 약 400여 개의 밀입국 알선 조직도 체포를 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망명 규정인데, 지금 미국 남부 국경지대로 오는 사람들이 모두 난민 또는 망명 신청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심사하고 판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한 문제가 이제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의 요구는 망명 신청자가 미국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첫 통과 국가인 멕시코에 망명 신청을 해라. 그리고 혼두라스라든가 엘살바도 사람들은 첫 통과 나라인 과테말라에 망명 신청을 먼저 하도록, 이렇게 룰을 바꾸자 하는 요구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이 이들의 추방을 쉽게 결정할 수 있고 국경이 덜 위험해질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멕시코 측의 반응은 고려는 하겠지만은 조약으로 묶이는 것은 불가하다 하는 반응입니다. 지금으로서 불확실한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결심을 철회할 것인지 아닌지 아직은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멕시코가 조약을 안 하겠다고 하지만은 얼마나 이 요구를 수용할 것인지도 분명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은, 이런 조치들을 한다고 하더라도 필사적으로 국경을 넘는 밀입국자들의 행렬을 전부 막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가난과 폭력과 살인, 강간, 가뭄, 이것들을 피해서 결사적으로 그야말로 탈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유럽에서 귀국을 하니까 주말에 이제 결정을 하게 될 것이고, 월요일에는 이제 멕시코에 대한 3,500억 달러 규모의 관세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은 과연 관세 부과를 통해서 중국과의 무역 역제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인가,
또 멕시코를 통해서 들어오는 밀 입국자 14만 명이나 되는데 이것을 전부 봉쇄할 수 있을 것인가? 또 과연 미국의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들입니다. 이 대부분의 생각은 미국이 중국이나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상품이 더 많으니까, 그리고 또 미국의 경제력이 훨씬 더 강하니까 궁극적으로는 최후의 승리자는 미국이 될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잠시 고통이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중국과 멕시코를 손봐주고 여기서 이기면은 2020년도 선거전에서는 자연스럽게 유리해질 것이다. 그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풀이를 일반 서민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심이라는 것이 꼭 그렇게만 되는 것도 아니다 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평론가들은 트럼프가 오는 9월까지는 유리한 입장에 될 것이다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upper hand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이걸 보장하기가 쉽지 않다 하는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그 이유들이 있는데, 우선 관세 후폭풍으로 미국 소비자들의 피부에 피해가 닿기 시작합니다. 교육 전문기관들이 분석하는 것을 보면은 지금 현재로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으로 4인 1가구당 추가 지출이 한 $86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월마트라든가 카스코에 가서 쓰는 돈이 이만큼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멕시코와의 관세가 실시가 된다면 만일 1가구당 약 $1,000의 추가 지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채소라든가 과일 구입을 하는데 돈이 이렇게 더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이 지나고 중국에게 최종 한 방울 더 먹이게 되면은 1가구당 추가 지출량이 한 $2,000가 넘게 될 것이다. 그런 예상 숫자가 나왔습니다. 중산층들에게는 만만치 않은 액수입니다. 또 지금으로서는 국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현대사회에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이후에는 크리스마스를 비롯한 할러데이 쇼핑 시즌이 다가오게 되는데, 크게 오른 물가에 소비자들이 찔끔하게 될 것이고, 또 소비자들의 소비라는 것이 미국 경제의 70%를 좌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농가의 수심이 깊습니다. 수출을 못한 콩, 밀, 옥수수를 이제 정부가 보상을 해준다고 하지만은 이게 크게 불편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농가들은 대부분 트럼프의 지지층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페더럴 리저브가 금리 무변동의 생각을 바꿔서 금년 말까지 두세 차례에 걸쳐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고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감세 등으로 성장하던 경제가 무역 전쟁으로 성장 둔화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페더럴 리저브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동안 크게 괄시를 당해오던 기관인데, 오히려 페더럴 리저브가 트럼프를 도와주게 되니까 세상사가 그리 간단치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Mr. Dealmaker가 될 것인가, 아니면 Mr. Tariff 또는 Mr. Sanction이 될 것인가, 이것은 9월이 지나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시사에서 김재일입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시카고 기독교 방송 공개 선교 헌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시카고 기독교 방송이 창립 41주년을 맞았습니다. 이에 올해도 매년 연 예산의 20%를 충당해야 하는 공개 선교 헌금 행사를 진행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도 속에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시카고 기독교 방송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41주년 특별 공개 선교 헌금 행사는
6월 25일 화요일부터 27일 목요일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헌금 동참 방법은 전화나 팩스 또는 카카오톡으로 약정해 주시고 1년 안에 헌금해 주시면 됩니다.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0191 847-583-0191번입니다. (6월 7일) 금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국가 비상사태 초안에는 멕시코 정부가 불법적으로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건너오는 외국인들의 대량 이민을 줄일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국가 비상사태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가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10일부터 5%, 10월 말까지 25% 늘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어제 협상에서 멕시코는 남부 과테말라 국경 지역을 몰래 남는 중미 이민자들을 억제하기 위해 최대 6천 명의 군인을 배치하는 방안을 미국에 제시했고, 미국은 합법적인 이민 서류를 갖추지 않는 과테말라 이민자들을 멕시코로 추방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또다시 탄핵 논란과 관련해 설전을 벌였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 노르망디에서 열린 노르망디 상륙작전 7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한 로버트 밀러 특검을 빗대어 바보 같은 짓을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밀러 특검이 자신의 사법방해 혐의와 관련해 모호한 발언을 해 혼란을 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가리켜 불안한 낸시라고 부르며 낸시 펠로시는 재앙이다. 그녀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두면 큰일이 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앞서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것보다 감옥에 가는 걸 더 보고 싶다고 언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8,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이후에 3,25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프랑스를 방문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만난 후 기자들에게 G20 정상회의 뒤 2주 안에 대중국 추가 관세를 결정할 것이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의회 대만에 대한 대규모 무기 판매 계획을 비공식 보고하면서 무역 분야에서 촉발된 미중 간 갈등이 군사 외교 분야로까지 확산될 분위기입니다.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드리머를 구제하기 위한 이민법에 대해 상원에서 표결에 붙여질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드리머법을 의결한 하원과 달리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매코넬 원내대표는 민주당 주도로 하원에서 통과된 이민법이 상원에서도 원안대로 표결에 붙여질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매코넬 원내대표는 합법적 이민의 영역과 해결되어야만 하는 불법적 이민의 영역에서 진정한 해결책이 있다며 드리머를 구제하는 이민법이 다른 것과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5월 국내 신규 일자리가 7만 5천 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문가들이 예측한 것보다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실업률은 3.6%를 기록했습니다. 금년 봄에 많은 비로 일리노이주의 곡물 농사가 흉작이 예상됩니다. 농업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준해 옥수수 경작의 경우 현재 발화가 제대로 된 비율이 45%에 불과하고 싹의 건강 상태도 32%에 머물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는 전국에서 옥수수 경작 2위 주인데 이와 같은 흉작 조짐으로 금년 농작물 시장의 불안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카고 시내의 아파트 렌트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14%나 상승했습니다.
부동산 조사 기관에 따르면 현재 시카고 지역의 원베드룸 평균 렌트 가격이 1944달러인데 레이크뷰 지역은 2300달러, 스트리터스빌 지역의 경우 3041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는 평년 렌트 가격 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것입니다. 쿡카우니 법원에 근무하는 판사가 성희롱 혐의로 콧 커미션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54살인 마우리시오 아라오 판사는 2012년부터 작년 사이에 법정 업무에 관련된 여성 서기, 경찰관 그리고 검사에게 성희롱을 하고 심지어 신체 접촉까지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78도, 밤 최저 57도. 내일 토요일 오전에 맑은 날씨 보이다 5도로 차차 흐려지겠고 밤사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77도, 밤 최저 62도. 주일 흐리고 곳에 따라 비. 낮 최고 70도, 밤 최저 60도.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비가 내리다 차차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69도, 밤 최저 54도입니다.